2025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관세 위협 발언 때문에 다시 좀 시끄러운데요. 이 무역 갈등 문제와 그 파장을 다룬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뭐 뉴욕 증시 반응도 보고요. 전문가 분석, 또 미국이랑 유럽 경제 상황까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이 뭔지,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가 뭔지 그걸 좀 짚어드리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죠. 네. 자, 가장 큰 뉴스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인데요. EU 수입품에는 무려 50%,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 같은 스마트폰에는 25%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. 뭐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. 네, 그렇죠. 특히 EU를 향해서는 뭐 무역 장벽이니 환율 조작이니 하면서 그 엄청난 무역 적자, 이거 문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 애플한테도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압박하면서 관세 얘기를 꺼냈어요. 그 발언 나오자마자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죠. S&P 500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고요. 특히 애플 주가는 뭐 3% 넘게 그냥 확 빠졌습니다. 꽤 많이 빠졌네요. 네. 그래서 한 자산운용사 CIO는 다시 시작이구나. Here we go again.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시장이 좀 불안해했어요. 이게 끝난 줄 알았던 관세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죠.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인데요. 이 사람은 트럼프의 발언이 그냥 EU랑 협상 속도 좀 내려고 그러는 거다. 뭐 일종의 레버리지다.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석을 하면서 시장을 좀 다독이려고 했어요. 네, 맞아요. 뭐 EU가 회원국들 입장 조율 때문에 좀 힘들다 뭐 이런 설명도 덧붙였고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여름쯤에는 은행 규제 완화, 그 SLR 규제 완화 가능성도 살짝 언급했고요. 근데 이게 글쎄요.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워낙 예측이 힘들었잖아요. 정말 그냥 협상용 발언으로만 봐도 될까요?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. 그래서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좀 엇갈려요. 그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실제 고율 관세까지 가겠냐? 가능성은 좀 낮다. 이렇게 보면서도 협상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. 이렇게 지적하고요. 네. 반면에 또 나벨레이 어소시에이츠는 합의되기 전까지는 이 관세 문제가 계속 불확실성의 근원이 될 거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엄포인지 진짜 행동으로 갈지는 아직은 좀 안개 속인 거죠. 그렇죠. 이런 불확실성이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도 막 번지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그 불플래티닝 현상이 나타났거든요. 불플래티닝이요? 네, 이게 보통 경기 둔화를 좀 시사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성장 둔화 우려뿐만 아니라 미국 재정 상황, 그러니까 지출은 늘고 적자는 커지고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어요. 다음 주에 또 대규모 국채 입찰도 예정되어 있고요. 부담이 되겠네요. 네, 그리고 달러화 가치도 주요 통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정책 불확실성 때문만은 아니고요. 미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던가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 의존도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움직임들,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. 심지어는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,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. 야, 달러 위상까지 흔들린다는 얘기네요. 특히 엔화 대비로는 더 떨어졌는데요. 일본의 4월 근원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3.5%나 나왔거든요. 이것 때문에 달러 낙폭이 더 컸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유가나 금 같은 원자재 시장은 좀 어땠습니까? 국제 유가는 뭐 현충일 연휴 앞두고 쇼트 커버링이라고 하죠.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다시 사들이는 거. 그거랑 여름철 수요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트럼프 발언 나왔을 때면 또 확 떨어지기도 했어요. 이것도 변동성이 컸군요. 네, 좀 복잡한 게 이란 핵 협상이 잘 안 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펙 플러스가 증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고 이런 요인들이 막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금값은요? 반대로 금값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. 그래서인지 2% 넘게 급등했어요.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. 역시 불안할 때는 금이군요. 근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유럽에서는 좀 다른 소식이 있다고요? 이탈리아랑 그리스 신용등급 전망이 좋아졌다면서요? 네, 이게 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무디스가 이탈리아 전망을 긍정적으로 올렸고요. 그리스는 뭐 이미 투자 적격 등급을 회복했죠. 정말요? 그 어려운 나라들이? 네, 이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엄청나게 혹독한 긴축 재정,
이걸 뭐 내부 평가절하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케이스거든요. 허리띠를 졸라맨 거군요. 그렇죠. 이게 과거에 베센트 장관이 중국 위안화 너무 낮다고 평가 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랑 좀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데 동시에 중요한 건 결국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경제 균형을 찾는 데 핵심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. 뭐 일본처럼 그냥 돈만 풀어서 통화 가치 떨어뜨린다고 재정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보여주고요. 아, 결국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. 뭐 이런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결이 다른 소식인데요. 미국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과 다르게 확 늘었다면서요. 뭐 건축업체들이 가격을 낮춰서 그렇다고 분석된다는데 이런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나온 지표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맞습니다. 이게 그냥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미국 내수 기반이 아직은 좀 괜찮다는 신호인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데이터인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좀 정리해보면요. 트럼프발 관세 위협,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뭐 주식, 채권, 외환, 원자재 할 것 없이 시장 전체를 흔드는 불확실성의 어떤 내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협상 전략에서 끝날지 아니면 진짜 무역 전쟁으로 다시 번질지는 아직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. 특히 이번 사태는 이게 단순히 뭐 무역 마찰 이걸 넘어서서요.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미국의 재정 문제라던가 또 흔들리는 달러의 위상 그리고 각국이 뭔가 다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들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 확보 같은 이런 더 큰 구조적인 흐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이탈리아나 그리스 사례가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재정 기억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만들고요. 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하게 얽힌 무역 갈등과 시장 반응 속에서요. 그 표면적인 발언 너머에 있는 각국의 진짜 속셈, 그 경제적인 셈법이나 장기적인 통화 정책 방향은 뭘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마 그게 앞으로의 큰 흐름을 읽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.